어, 왜 세포 분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체세포와 생식세포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체세포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지? 물. 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할 때 세포는 체세포야. 우리 몸은 생식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생식세포는 뭐냐면 난자와 정자야. 오케이? 난자와 정자는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진 않아. 난자와 정자는 왜 있냐면 번식하려고, 종족을 유지하려고, 종족의 개체수를 늘리려고 존재하는 게 생식세포야. 생식세포가 세포 분열하는 이유는 종족 유지, 과학적으로 번식을 위한. 네, 이건 들어봐. 재밌는 이야기야. 근데 체세포 분열을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몸은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이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우리 몸이 커진다라는 거는 뭘까? 자, 봐봐. 선생님이 요새 헬스를 열심히 하거든. 할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해. 근육이 커질 거 아니야, 헬스를 하면은. 자, 근육세포가 선생님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육이 커진다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근육세포 자체가 커지냐, 그 이유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돼. 근육세포 자체가 커지면 근육이 커질 수도 있어. 왜냐면 근육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혹은 세포 수가 증가하냐. 뭐가 정답일까? 실제로 근육은 어떻게 증가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재현아. 수. 수? 아니, 세포가 커지. 근육 세포가 커져서? 아니면 수. 몇 번을 바꾸는 거야? 수. 수! 오케이. 태연이. 수가 증가해서 근육이 커진다? 연이는? 수? 이러면은 수연이도 수라고 대답을 하겠지. 혹은 크기가 커진다라는 잔다르크가 될래? 아니, 대세를 따를 거야. 아, 그래? 원래도? 좋았어. 사실은 대세를 따르는 게 좋아요. 집단지성. 세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는 거야. 근데 왜? 이 그림을 봐보자. 아유, 그림이 보이지 않아. 왜? 저번부터 왜? 아,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자, 하나, 둘, 셋. 자, 네모 박스가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수가 그냥 이렇게 크기만 커지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키도 커지고 근육도 생기고 살도 찌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봐. 문제는 바로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이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봐봐. 세포는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 어떤 물질 교환? 이산화탄소는 버리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계속해야지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 세포가 죽으면은 그거 우리 괴사했다라고 말해. 살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세포가 죽으면 안 돼요. 세포는 계속 에너지를 만들고 밥을 먹어야 돼. 영양분을 피를 통해서 흡수하고 산소를 계속 얻어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야 돼.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 맞닿고 있는 표면적에서 일어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교환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표면적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봐봐.
1cm, 1cm, 1cm일 때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부피가 1이고 표면적은 6이니까 6이야. 즉 표면적 6 가지고 부피 1짜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오케이? 근데 3이랑 비교해보자. 스펙타클한 비교를 위해.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27이야. 표면적은 3 곱하기 3 곱하기 9 해서 6, 9, 54 해서 54야. 비율을 따지면 2야. 그러니까 부피 27 가지고 표면적 54를 다, 아니 뭐야 반대로 해야지. 표면적 54 가지고 부피 27을 다 매겨 살려야 되는데 그 비율이 2밖에 안 돼. 1 곱하기 1 곱하기 1짜리가 비율이 더 커. 즉 더 효율적으로 매겨 살릴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교환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지. 교환이 일어날 표면적은 넓고 교환을 통해서 먹여 살려야 될 부피는 작아. 그럼 얘가 훨씬 사는 데 유리하겠지?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짜리인 큰 나무 상자는 먹여 살리는데 유리하지 못해. 왜? 그 비율이 작거든. 유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왜 하냐면 표면적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을 크게 해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오케이? 이 상자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기가 커질수록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야 돼. 오케이? 코끼리의 세포의 크기와 우리의 세포의 크기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양파의 세포 크기와 우리의 세포 크기가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양파는 작고 우리는 크고 우리보다 코끼리는 더 크고 왜? 세포 수가 달라. 오케이? 그래서 몸집이 차이가 커지는 거지. 세포 크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체세포는 분열을 해요. 생식세포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생식세포는 왜 분열한다고?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체세포는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오늘은 그런 체세포 분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크게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눕니다. 간기는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고요. 분열기는 말 그대로 세포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거겠죠. 선생님의 표 이거 잘 봐봐. 이렇게 분리돼. 어떻게? 가운데가 쫑그라들면서 조랭이 떡처럼 됐다가 완전히 만나가지고 분리돼. 실제로 세포는 이렇게 분리됩니다. 동물 세포는 이따 또 비교해 줄 건데. 자,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적어. S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DNA 복제가 일어나요. 이따가 다시 말할 테지만 여기서는 DNA가 이 상태로 있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상태가 아니야. 풀어 헤쳐져 있어. 염색사 형태로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우리 저번 주에. 그리고 G2기에는 이거는 약간의 교육과정 밖의 내용인데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말해줄게요. 방추사 뭔지 몰라. 이따 설명해 줄 거야. 방추사 구성 단백질을 만든다. 방추사는 이따 설명해 줘요. 함께 쓰자. 방추사 구성 단백질과 세포 구성 단백질, 아니 세포막 구성 단백질을 형성한다. 세포막 구성 단백질 물질이라는 게 맞겠다. 물질 구성. 오케이? G1기에는 세포가 성장해요. 이때는 세포의 크기가 커져. 세포가 커지긴 커져. 봐봐.
이렇게 있다가 조랭이처럼 얘가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 또 나눠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세포가 안 크고 계속 분열만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포 하나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겠지. 그래서 세포도 커지긴 커져, 지원기. 근데 이렇게 크기 생각 안 하고 분열만 마구잡이로 할 때가 있다?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 언제? 태아가 형성될 때. 난할이라고요. 그냥 그때는 세포 수만 무진장 많이 빨아 와라락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일단 빨리 사람 형태부터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 세포 하나하나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키운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면 커져. 지원기를 가져. 남의 같은 경우는 지원기를 갖지만 짧을 거야. 내 기억상으로. 일단 이렇게 적어 두셨죠? 자, 그렇고요. 용어 정리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원래 있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요. 그 모세포가 분리돼가지고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요. 봐봐. 왜 엄마? 어미 모자야. 어머니고 그리고 딸 할 때 딸. 그리고 모세포와 딸세포라는 이름이 왜 붙었었을까? 봐봐. 너희들 어머니도 계시지? 근데 너희들도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겠지. 세포도 마찬가지야. 모세포가 분열돼가지고 딸세포 두 개가 돼. 근데 이 각각의 딸세포가 나중 가서는 또 모세포가 돼. 그리고 이 딸세포가 또 분해돼가지고 딸세포로 만들겠지. 그냥 이름이 바뀐 거야. 오케이? 선생님도 지금은 누군가의 아들이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아빠가 되겠지. 이름만 바뀐 거야. 오케이? 모세포, 딸세포 다 적었죠? 모세포, 딸세포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적어주면 퍼펙트 하겠다. 딸세포도 언젠간 모세포가 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가 단 한 번도 놓쳐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를 만드는 감수 분열의 가장 큰 차이는 염색체 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의 차이야. 오케이?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는 항상 인간이라면 몇 개? 저번 주에 배웠는데 40? 6, 그렇지. 인간이라면 체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수는 항상 46개야. 분열이 돼도 46개. 분열 전에도 46개. 왜 그런지 생각을 이따가 다시 보고요. 감수 분열일 때는 46개였다가 최종적으로 23개가 돼. 이거 왜 그랬는지 저번 주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그게 되잖아. 생물체. 개체. 하나의 개체가 되잖아. 근데 정자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남자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만나봐. 그러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몇 개야? 92개네.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사람이 아닌겨. 오케이? 사람이라면 체세포는 항상 46개여야 돼. 체세포 분열할 때도 마찬가지야. 체세포 분열할 때도 염색체가 46개가 아니잖아? 걔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세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암세포라고 말해. 돌연변이야. 금방 죽거나 그런 세포는 아니면 걔가 막 와라락 해가지고 증식을 해보면 암세포로 변이하던가. 근데 암세포 자체도 46개를 보통은 가질 거야. 아주 극히 일부. 내 지식 내가 기억하는 바로 일단 다 제껴두고 체세포라면 무조건 염색체는 46개여야만 해. 오케이?
종종 염색체 이상으로 염색체 수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수명은 짧아. 막 X, X, Y의 성 염색체를 가진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예외는 존재하지만 그 예외는 지금 배울 건 아니고, 지금은 체세포 분열하면 염색체 수는 항상 뭐라고? 일정하다고요. 자, 세포 분열하는 단계를 설명할 건데, 단계는 뭐에 따라 구분하냐면 염색체의 모양과 염색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우리 그림같이 그려야 돼요. 선생님이 이번 수업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이거야.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야 돼. 같이 그려봅시다. 핵막이에요. 그때 염색체가 염색사 형태로 있어요. 이때 염색체의 개수는 이 n은 46개. 이 기간을 우리는 간기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G1기, S기, G2기를 전부 합쳐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은 분류해서 말했지만 분류하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야.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간기로 통틀어서 말해도 무방해요. 오케이? 우리는 간기까지만 알고 갑시다. 간기 때는 뭐라고? 세포가 성장을 하고요. 핵막이 뚜렷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염색체, DNA가 염색사 형태로 풀어진 형태로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DNA가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되면은 원래는 이렇다가 아까 위에서는 S기 때 복제가 된다고 했었지. 이렇게 복제가 되면은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복제가 됐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염색사 형태다. 오케이? 뭐 세포 주기 중 가장 길어. 오케이? 그건 아까 위에 동그라미 보면 아주 잘 보이죠? 제일 길잖아. 이거 대충 비율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거든. 제일 길어, 간기가. 자, 그 다음에 전기가 됐습니다. 일렉트릭 할 때 전기 아니고요. 앞전자 써가지고 전기예요. 기간은 기간 할 때 기자고, 기는. 자, 이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때부터 핵막은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 하면은 핵 바깥과 물질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돼서 그래요. 이때 막 물질교환이 복잡하게 일어나거든. 왜냐면 스펙타클한 일이 생겨. 어떤 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염색체가 응축돼. 오케이? 4개인데 왜 2개가 됐어요? 이거 하나가 복제된 거 하나가 좌우에 염색 분체가 돼서 합쳐진 거야. 오케이? 이해해야 돼? 얘네가 하나로 변한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건 뭐야? 염색사가 응축됐다라는 거겠지. 즉 이때부터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방추사를 형성한다라는데, 방추사는 뭐냐면 나중에 얘네들을 끌어내리는 실이야.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일단 옆에 그림 같이 그려줘. 실이야, 실. 진짜 실이야. 전기는 분열기 중에 가장 긴 시기야. 우리 세포 분열의 시기를 크게 2가지로 나눈다 했었죠. 간기와 분열기. 간기는 세포 주기 중 가장 긴 시간이고, 전기는 세포 주기 중 간기와 분열기 중에서 분열기에서 제일 긴 게 전기야. 오케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가 됐습니다.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기간이라는 거고요. 중기일 때는 여전히 핵막이 없고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이 염색체들이 중앙에 정렬이 돼요.
그리고 염색사와 연결이 됩니다. 신기하지? 배열이 된다니까? 배열이 돼. 이따가 내가 아까 사진 잠깐 보여줬는데 이거 다 배우고 사진 같이 보자. 진짜 신기해. 자, 이때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가장 관찰하기 편해요. 이따가 한번 같이 봐봅시다. 그리고 가장 짧아, 중기는. 자, 전기와 중기 때 염색체 개수는 둘 다 46개가 계속 유지됩니다. 자, 염색체는 전기 때 나타나. 그 전까지 염색사 형태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2N46 적어준 거는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달라. 이땐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변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준 거야. 헷갈려 하지 말고. 이거 중에 염색체가 전기 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전히 핵막은 없고요. 어떻게 되냐면 방추사가 염색 분체를 끌어당겨서 염색체를 분리시켜. 이게 방추사의 역할이야. 염색체를 분리시켜. 놀랍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DNA 염색체가 으악 하면서 찢어지겠지? 이때도 여전히 염색체의 개수는 46개입니다. 자, 그렇게 분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부터 오그라들어서 조랭이 떡처럼 됐다가 결국에는 두 개가 돼서 형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얘네가 풀린다. 이때도 각각 세포 하나의 염색체 개수를 보면은 얘는 46개야. 봐봐. 두 개였지 염색체 개수. 전기 때, 중기 때 2개였지. 후기 때 2개였지. 이때는 좀 애매한데 왜냐면 염색 분체도 하나의 염색체를 보니까. 근데 이때도 일단 2개로 봐. 이때도 2에는 46이야. 이때도 마지막에 분리가 돼서 완전히 다른 세포가 돼도 이때도 2개잖아. 염색체 개수는 변하지 않아. 오케이? 세포질이 분열한다는 게 뭐냐면 그 조랭이 떡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방추사가 사라지죠. 조금 덥다. 안 더워? 추워요. 추워.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나 지워도 될까? 지워도 되지? 연아, 괜찮지?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분열하는 체세포 분열하는 게 조금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핵막이 있냐 없냐. 식물 세포는 핵막 대신에 세포벽이 있어. 동물 세포는 핵막이 있지. 그래서 동물 세포는 아까 말했듯이 조랭이 떡처럼 가운데가 오므라들면서 분리돼. 이렇게. 근데 식물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인 셀이라고 하거든. 셀 중앙에서 세포벽이 성장해. 균일하게 성장하겠지, 좌우가. 그러면서 그냥 가운데 벽이 딱 하나 생기는 거야. 짜잔, 성장된 거야. 분열된 거야. 오케이? 가운데 가림막이 쳐진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책은 깔끔하게 나와 있지. 한번 이거 식물 세포인데 한번 순서에 맞게 배열하고 각 단계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책 밑에. 이 순서가 이 순서대로 아니야? 아니야. 순서대로 다시 적어보면 돼. 우리가 수업 1시까지지?
저거랑 똑같아요? 식물세포도 이름 똑같이 써. 완전히 똑같아. 식물세포랑 다른 건 하나야. 분리될 때 어떻게 분리되냐. 쌤이 잘요. 다 잘 적었습니다. 나마가 나다 순이고요. 나는 뭐야? 지금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책 보고 하자. 자, 나는 뭐야? 간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 전기였고, 그 다음에 계열이 돼야지. 계열된 게 중기. 라에서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찢어져. 후기. 나중에 완전히 분리되는 게 말기. 전중 후말. 오케이? 간전 중후말.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간기는 그 사이 간자거든. 그래서 분열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이야. 그래서 간기. 전기는 앞전자 쓰니까 전기. 중기는 제일 중앙에 있잖아. 중기. 난 헷갈렸던 게 후기 말기 헷갈렸거든. 말이 먼저일까 후가 먼저일까 막 이런 거 고민됐단 말이야. 말기 후기일까 후기 말기일까 이런 거 조금 헷갈렸었는데, 나는 뭐 팁은 없고 그냥 외웠는데 후말해. 후말. 그래서 후기 말기. 후기는 뒤후자. 그리고 말기는 최종 말. 과학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은 딱히 단어 외울 때 어려움은 없어. 왜냐면 이름 다 상식선에서 붙여놨거든. 자, 그렇고요.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 첫 번째로 생장합니다. 몸집이 커진다는 거고, 재생합니다. 피부 상처 베인 거 다시 회복된다는 거겠지? 재생은 뭐 따로 풀이 안 해줄게요. 자, 이게 중에 체세포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과 다르다라고 계속 말했지만은 여기에서 갑자기 체세포 분열의 결과 생식한다라고 말을 해. 어머나? 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야. 근데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완전히 동일한 얘가 두 개가 되잖아. 그럼 개체가 두 개가 된 거야. 개체가 증가한 걸 우리는 그냥 생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생식한 거야. 이해됐지?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야. 한 마리. 세포 하나가 한 마리야. 체세포 분열을 해서 두 마리가 됐다? 그러면 번식한 거야. 그게 단세포 생물이야. 그러면 질문이 들겠지.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모든 아이들의 그 성질이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똑같이 복제해서 똑같은 거니까 완전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2분의 1, 아빠한테 2분의 1이 오면서 계속 바뀐단 말이지. 섞인단 말이지, 유전자가. 그러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많다라고 말해, 우리 이거 과학적으로. 근데 단세포 생물은 똑같은 게 복제가 돼가지고 똑같은 게 두 개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완전히 똑같은 것들만 있겠네요? 맞아. 실제로 그래. 단세포 생물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 그래서 한번 뭐 얘네들 사이에도 전염병이 있겠지? 그게 돌잖아? 멸종할 수도 있어. 근데 멸종이 잘 안 해. 왜냐하면 객체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번식 자체가 쉽잖아. 그냥 하나가 두 개가 되면 번식이야. 끝이야. 이건 우리 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건데. 간단한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된다니까? 개체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래서 다 없애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오케이? 그 차이가 있다. 네, 뭐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게
이게 분열이 일어날 때 최소 1개 이상은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1개 이상? 네. 그 1개가 염색체 하나야? 아니면 DNA의 그 염기 서열의 네. 1개야? 최소 1개, 네, 염기 서열의 최소 1개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쟤도 유전자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그렇게 가면은 얘도 있을 것 같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은 그 말은 선생님이 잘 모르는 거거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얘도 유전적 다양성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사람보다는 있을까? 그거지. 왜냐면 사람은 여기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데 또 이게 다른 데에서 온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과 합쳐져가지고 또 여기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끼케봤자 염기 서열 하나잖아. 그러면은 사람만큼 유전적 다양성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두 번째, DNA는 100몇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거든. 내 기억상. 막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있는 거야. 그 중에 1개, 2~3개고, 그리고 그 염색체가 그 DNA가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46개 있잖아, DNA가.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었지? 10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그만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비율이 작을 거야. 그래서 태윤이가 말하고 싶은 거가 맞다면은 완벽하게 100% 동일하지는 않겠지만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한 99점 몇 %는 동일할 거다. 그 정도면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 거지. 답이 됐나? 오케이. 100% 똑같다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근데 선생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쓰는 표현인데 종종 사실은 자연에서 100%는 어디 있겠니? 한 95% 넘게 보면 사실상 100%로 보이네. 95, 98,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수업으로. 좋은 질문이었어. 고마워. 염색체 수의 변화를 봐보자. 모세포가 분열돼가지고 만들어진 딸세포라고 해보자. 모두 다 DNA 염색체 수는 2에는 46개를 유지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적고.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염색체 모양을 그려봅시다. 완전히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완전 똑같이요. 선생님 똑같이 못 그리고요. 그냥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 모세포와 딸세포는 동일하다. 근데 태윤이 말은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생기는 게 우리가 살면서 체형이 변한다라고, 체질이 변한다라는 말 막 흔히들 말하잖아. 그게 어느 습관이 켜켜이 쌓이면 유전자도 약간의 병형이 생긴다. 내가 최근에 본 논문은 그거였는데 쌍둥이를 연구한 논문이었어. 근데 쌍둥이면 일란성 쌍둥이야. 이란성 말고 일란성이면 완전히 DNA가 같아.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근데 한 명은 운동을 지지리도 않고 한 명은 꾸준하게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근육과 관련된 이제 DNA를 분석을 해봤는데 차이가 있더라. 이게 뭐냐면 DNA가 후천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100%라고 말했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할 때 완전히 똑같이 100% 되면은 살면서 우리의 DNA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을까? 아니겠지. 1% 정확하게는 수치는 모르겠지만 1% 혹은 0.1% 혹은 0.0001%라도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세포 분열이 하루에도 몇십만 번씩 일어날 거란 말이지. 그 수가 그리고 수십 년 이어진다면야 아주 조그만 변화가 오랜 기간에 켜켜이 쌓여서 된다면 결국에는 차이가 발생하겠지. 아마 태연이가 말한 건 사실이 맞을 것 같아. 오케이? 100% 동일하게 하진 않아. 근데 중학교 과학에서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자. 오케이? 자, 정리하고 갈게. 과학적으로는 100% 동일하게 분열하진 않는다. 두 번째, 중학교 과학 문제를 풀 때에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여라. 오케이? 문제 풀 때 동일하지 않아요 하고 체크하면은 선생님들 좀 약간 당황스러우실 거야. 네, 만약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민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다른 식의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그냥 아예 다른 문제를 출제하시겠지. 근데 일단은 문제를 푸실 때는 동일하게 복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질문. 자, 양파 뿌리 끝 식물의 세포겠죠? 세포막이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세포막보다는 세포벽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A, B, C, D, E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 염색사 형태가 그대로 있고 핵막이 살아있네. 그러면은 감기겠다. B는 뭐야? B. 세포벽이 자랐네? 완전히 분리됐네? 왜 맞지? 그치, 헷갈린다니까? 후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긴 해. 봐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5번이 있다. 4번에 이름을 붙여줄 거야. 그리고 3번에 이름이 이미 가운데에 있는 아이라고 붙였어. 2번은 가운데보다 앞에 있어요 해가지고 앞에 있는 놈이라고 붙이면 되겠지? 앞에 있어요. 앞에. 1번은 맨 앞에. 4번은 뒤에. 5번은 맨 뒤에 라고 이름 붙이겠지. 한자로 후라는 단어는 맨 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후래 말이라는 한자는 완전 끝물이야. 완전 끝이야, 끝. 그래서 맨 뒤에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고 후 혹은 저는 약간 바로 앞, 바로 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문맥적으로. 선생님 국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다 정리를 했고요.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이 또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거 보면은 자, A는 뭘까요? 감기. 채연이가 대답을 잘 해줬어요. 왜? 채연이 왜 그렇게 생각해? 아직 동그래요. 동그래. 동그란 그게 있어요. 그 동그란 그게 핵 있어요. 핵막. 핵막이 있어요. 핵막이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채연아? 네? 염색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거 뭐라고? 염색사. 그렇지. 염색사 형태로 존재했지. 수연아, A 다음 시기는 누구야? C 전기. 왜? 이제 멈춰서 있고 응? 아직 실이랑 연결되지 않았어. 오케이. 우리의 단어를 오늘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말해볼래? 정답이야. 정답이네. 단어만 바꿔보자. 염색체. 그렇지. 염색체로 되어 있고 염색체로 되어 있고. 시 이름이 방추사. 방추사. 방추사가 아직 안 보이지? 그렇지. 시. 그 다음에 연아. 다음은 누구야? 다음 중기. 중기는 A, B, C, D 중에 뭐야? D.
그렇지. 왜 중기라고 생각해서 D가? 그 막이었고 그렇지. 핵막이었고 방추사가 염색체를 이제 불 끌어당기고 있어요. 방추사가 생겼지. 응. 방추사가 생겼어. 오케이. 특징 잘 잡아줬고. 태연아, 그 다음에 올 거는 후기. A, B, C, D 이 중에 E. 왜? 그 뭐지 각각의 염색 분체 방추사가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렇지. 염색체를 끌어당겨서 염색 분체로 분리됐지. 그래서 후기다. 마지막은 B겠죠. 세포벽이 자라나서. 자, 일단은 개요 여기서 끝마치는데 우리 이거 같이 보자. 이게 선생님이 실험하면서 찍었던 건데 어떻게 실험하냐면 그 양파 뿌리 얘는 뿌리는 아니고 보통 뿌리는 쓰지만 나는 양파 그거 뭐라 하냐 그냥 양파 살 흰색 부분 있지 그거를 잘 긁어내 진짜 얇게 긁어내 그래서 글라스에다가 발라 그 다음에 그거를 염색시켜 고정시키고 염색시키고 물로 흘러내려서 이물질 한번 제거하고 막 그런 전처리를 갖춰 그러면은 실제로 빨간색이 아니지만 염색을 시켜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많은 형태로 보이는 게 그냥 이런 점점점들의 형태가 제일 많이 보이지. 그게 뭐야? 간기야. 왜 간기가 수가 제일 많을까? 길어서 기간이 제일 길어서. 맞아.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까지 미성년자 학생들을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아왔다? 그때 누가 제일 많겠어?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겠지. 왜냐면 초등학생들은 6년이잖아. 그치? 간기가 제일 많이 보일 거야. 실제로도 많이 보이지? 이런 그냥 점점점 이런 것들이 다 간기야. 근데 이런 것들 봐봐. 점점점인데 뭔가 좀 뭉쳐져 있는 기분이 들지. 이런 게 이제 얘가 약간 전기? 그래서 염색체가 형성이 되려 하는 시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망원경, 현미경의 현미경의 그게 좋지 않아가지고 방추사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전자현미경 쓰고 잘하면 방추사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얘는 뭘까? 세포의 기간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아이가 얘는? 중기? 그렇지. 중기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왼쪽 위에 얘는? 후기. 왜냐면 얘가 지금 방추사에 의해서 갈라지고 있는 거야. 신기하지?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니까. 얘도 중기일 테고 얘는 후기일 테고 얘는 뭐겠어? 전기 얘는 전기겠지. 얘네들이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후기 말기는 잘 보기 힘든다. 뭔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 이런 게 이제 말기로 볼 수 있겠다. 봐봐, 덩어리 하나지, 그치?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덩어리인데 지금 가운데 미세한 선이 보일 거야. 여기선 잘 안 보이네. 빔 프로젝트에서 지금 내 거에선 좀 보이거든. 아주 희미한 선이. 이게 아마 세포벽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건 양파니까 세포벽이겠지. 사람의 세포였다면 얘네들 조랭이 덕처럼 이렇게 분리되고 있었을 테고. 여튼 이렇게 되더라. 신기하지? 네, 너무 신기해서 그냥 보여. 이렇게 막 비싼 현미경 아니고 학교에 다 있는 현미경을 봐도 보여. 염색만 잘 시키고 전처리만 잘하고.
이런 건 오염된 거야. 잘 몰라 뭔지. 좋은 질문이다. 그렇게 궁금증을 해결해가는 게 과학이야. 과학자들은 뭐 하겠어? 이 보라색이 뭔지 알아낼 거야. 왜? 보는데 방해가 있거든. 깔끔하지 않거든. 없애고 싶어해 과학자들 이런 것들을. 그럼 없애는 방법들을 개발을 할 거고 누군가는 그걸 해서 논문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보라색이 우리는 모르는 세포 소기관이었다 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노벨상인 거야. 아마 그런 확률 일단 적을 것 같고, 세포 소기관은 모두에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 지역에만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100% 오염이야. 그냥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야. 이렇게 실험하다가 우와 이거 왜 이러냐, 나 이거 더 깔끔하게 보고 싶은데, 아 이거 깔끔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현미경 개발하고. 근데 막 보다가 와씨 이게 뭐야? 처음 봐. 그래서 막 서적을 찾아봐. 막 논문 찾아보고 막 그리고 막 아는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이게 뭐예요? 근데 교수님도 모르네. 근데 그동안 배워온 상식과 자기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얘가 좀 중요해 보여. 그럼 그때부터 얘를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1승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 많아. 과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과학할 때는. 좋았어. 얘도 뭔가 오염된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질이 얘와 얘 정도인데 뭔가 지금 염색이 잘못됐다던가 그런 거겠지. 얘가 뭔지 알고 싶어? 실험을 하면 돼. 실험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 아, 이 조건에는 이게 안 나타나네. 근데 조건을 조금 바꿨더니 얘가 많이 나타나. 와, 이 조건, 얘가 나타나는 조건을 찾았네. 그럼 얘가 뭔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가설을 만들어내고. 오케이? 과학은 그렇게 발전돼. 끝! 문제 풀어볼까요? 20분 남았네. 천천히 쉬엄쉬엄 문제 풀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아, 좀 풀자. 두 문제?